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진짜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좀 낯선 물건에 대한 겁니다. 바로 가면, 마스크죠. 보통 우리는 뭔가를 숨기려고 얼굴을 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면의 역사를 쫙 파헤쳐 보면요. 이건 단순히 숨기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자아를 완벽하게 말살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가면은 과연 우리를 꽉 가두는 감옥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해방구일까요? 고정관념을 확 뒤흔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역설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대체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 표정을 지우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맨 얼굴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자아,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맨 얼굴에는 항상 나의 계급, 성별, 직업 같은 꼬리표가 딱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얼굴을 싹 가려버리는 가면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격을 선물하는 해방의 열쇠가 아닐까요? 자, 이 철학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고대 그리스로 날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흔히 페르소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 사실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극장용 가면에서 바로 유래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회적 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가면에 쓴다는 행위에서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면은 그냥 얼굴 가리는 장난감이 절대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간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신시켜주는 일종의 신성한 장치였던 거죠. 제1장 신성과 연극적 도구.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면은요, 진짜 얼굴을 가리는 걸 넘어서 인간의 자아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비극의 뮤즈, 멜포메네입니다. 멜포메네 모습을 보면 늘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이 비극의 가면을 딱 들고 있거든요. 당시 예술가들은 아주 끝내주는 구절을 쓰기 위해서 이 멜포메네에게 영감을 빌었어요. 여기서 비극의 가면은 인간의 고통이나 감정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했고, 또 평범한 일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더 높은 지적 경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완벽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면의 파워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였죠. 술과 환희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의식에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미친 듯이 춤추고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가면은 억눌려 있던 이성과 감정을 확 풀어주는 만능 열쇠였어요. 가면을 딱 쓰는 순간 필멸자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신과 인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죠. 얼굴을 지움으로써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자유를 만끽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제2장, 전복과 해방, 중세부터 18세기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바로 15세기 프랑스의 한 기록입니다. 이거 진짜 기괴하고 놀라운데요. 당시 성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귀귀한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한 채로 성가대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사가 진행되는 신성한 제단 앞에서 버젓이 순대를 먹어치웠다고 비난하는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경건해야 할 승당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난장판,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귀괴한 일탈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보들의 축제였죠. 1년에 딱 하루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꽉 막힌 사회적, 종교적 계급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적의 권리가 주어졌어요. 제일 낮은 하급 부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설교를 하고 평민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용을 했죠. 왕과 노예의 자리가 뒤바뀌는 이 짜릿한 밤, 가면이 주는 익명성 덕분에 사람들은 그 숨막히는 신분사회의 굴레를 박살내고 잠깐이나마 완벽한 평등과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면이 주는 해방감은 시간이 흘러 18세기 베네치아와 유럽 사교계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세련되게 진화합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도미노 망토예요. 무도회에 갈 때 사람들은 이 헐렁하고 긴 망토에 가면을 세트로 착용했는데 이게 단순히 멋부리려고 입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도미노 망토의 진짜 목적은 원래 입고 있던 화려한 옷차림을 싹 다 가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력, 신분, 성별까지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안개 쪽에 숨은 것처럼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으려는 거였죠.
런던에 아주 유명했던 복스홀 가든 감염무도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확 트인 공공장소에서 완벽한 익명성이 딱 보장되니까 진짜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족이랑 평민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식으로 성별의 고정관념까지 와장창 깨져버렸죠. 사람들은 일부러 우유 짜는 아가씨, 광대, 심지어 수녀 복장을 하고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아주 도발적인 역할을 연기했어요. 가면이 억압적인 법과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짜릿한 자유를 선사한 겁니다. 제3장 생존과 국가 통제 의료용 마스크의 역사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얼굴을 가리는 목적이 일탈에서 방역으로 확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패스트 의사의 가면이 가진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흑사병이 휩쓸었을 때 의사들은 죽음의 공포를 피하려고 저 새부리 모양의 으스스한 마스크를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쁜 공기, 일명 미아즈마 때문에 퍼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 긴 부리 안에 향긋한 꽃이나 허브를 꽉 채워 넣어서 독기를 막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흑사병의 진짜 원인은 공기가 아니라 벼룩이 옮기는 패스트균이었죠. 냄새를 막아보겠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아쉽게도 과학적으로는 완전한 헛발질이었던 겁니다. 이 대중보건의 진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쫙 훑어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초기 형태의 격리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요. 1665년 런던 대역병 때는 방금 본 의사들이 그 미아즈마 이론을 믿고 부리 마스크를 뒤집었었죠. 그러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시기가 오면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국가가 전염병 통제를 위해 대중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강제하고 공공장소를 싹 다 폐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면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면서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강력한 국가 통제 수단으로 변모한 거죠. 이 시기에 위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시민의 의무로 강요됐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한창이던 뉴욕시에서는 어린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꼬마 대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당신은 위생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떡하니 적힌 경고 카드를 내밀었다는 거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건 단순히 내 몸을 지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매의 눈으로 관리하는 엄격한 규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4장 완벽한 지우기 강제된 가면에 대한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가 우리의 생존을 돕는 도구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마스크가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가장 끔찍한 무기로 돌변하는 오싹한 순간을 만나보실 겁니다.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프랑스의 한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얼굴이 꽁꽁 가려진 채 수감된 아주 미스테리한 죄수가 있었어요. 네, 그 유명한 철가면을 쓴 남자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때문에 가면이 진짜 철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 역사적 기록을 꼼꼼히 보면 그 가면은 철이 아니라 검은 벨벳이라고 해요. 하지만 재질이 처리된 벨벳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단 한 명의 간수조차 그의 맨 얼굴을 평생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기록을 퍼즐처럼 맞춰볼 때 이 철가면의 실제 주인공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웨스타슈 도거라는 인물입니다. 1669년에 발부된 그의 체포영장을 보면 간수에게 내리는 이런 섬뜩한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라.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 외에 단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낸다면 즉각 사형에 처하라. 자, 이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한 인간을 완벽한 익명의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웨스타슈 도거라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존재 지우개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는 다른 감옥으로 옮겨갈 때조차 길거리 사람들이 얼굴을 볼까봐 사방이 천으로 꽉 막힌 특수 가마에 갇혀서 이동해야 했어요. 평생을 강요된 익명성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심지어 왜 갇혀 있는지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면은
한 인간을 세상에서 완벽히 단절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린 그야말로 숨막히는 감옥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론, 계속되는 우리의 페르소나, 현대의 가면입니다. 자, 우리는 그 무시무시했던 과거의 감옥을 지나서 마침내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나는 이제 가면 따위 쓰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다른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일종의 기호적 자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명품이나 자동차 같은 아이템들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런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는 온라인 세계의 익명성을 빌려서 정성껏 꾸민 디지털 아바타, 또 수많은 부캐 SNS 계정들이 전부 우리의 마스크인 셈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어던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의 가면 뒤로 쏙 숨어서 디지털 페르소나라는 엄청나게 정교한 현대판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흥미진진한 가면의 역사를 함께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과 닿고 싶었던 고대인들의 갈망부터 계급을 엎어버렸던 짜릿한 카니발, 생존을 위한 방역, 권력의 잔혹한 감옥, 그리고 오늘날의 화려한 디지털 아바타까지 결국 가면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온 거대한 숨바꼭질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 거대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가면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구입니까?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감옥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